안녕하세요. 도쿄가이드 구부입니다. 오늘은 도쿄 시내가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사이타마 현의 로컬 마을을 가이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케부쿠로에서 20분이면 올 수 있는 시키 니이자입니다.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가 어떤 동네인지 잘 모를 거라 생각하니 1분 미리 보기로 짧게 동네 분위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동네에서 가볼 만한 곳은 3곳 있습니다. 하나는 벚꽃이 흩날리는 야나세가와, 그리고 옛날 빌라 단지인 니이자 단지, 마지막으로 리쿄대 예배당입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여행의 시작인 시키역은 도쿄에서 굉장히 접근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케부쿠로에서 토부토조선을 탑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케부쿠로에 숙소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편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이케부쿠로가 종점이자 시작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3번, 4번 플랫폼에서 아무거나 타시면은 20분 정도 걸려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통편으로는 도쿄메트로의 후쿠토신선과 유락조선이 통한다는 것이에요. 정확히는 중간에 있는 와코우시에서 토부토조선으로 합쳐지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저 두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이라면은 시키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주쿠와 시부야에서 후쿠토신선을 타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종점이 와코우시라면은 와코우시에서 내려서 바로 건너편에 오는 전철을 타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같은 토부토조선 라인인 카와고에와 일정에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키에서 내리지 않고 20분만 더 가면은 경주 한옥마을 비슷하게 옛날 에도시대 마을이라고 보존 중인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카와고에를 갔다가 오후에는 시키를 보면 좋아요. 오후에 오시면 좋다고 하는 이유도 시키는 도심지나 관광지가 아닌 사람 사는 마을이기 때문이에요. 학교 시간이 되면은 학생들이 동네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좀 더 현지에 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오후 5시 언저리쯤 되면은 어린이들은 집에 가라고 동사무소에서 노래를 틀어줍니다. 이런 것도 분위기 있고요. 또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많이 나는 동네이기 때문에 살짝 노을 질 때 돌아다니면은 아련하고 뭔가 그리운 느낌이 나서 더 잘 어울리는 동네랍니다. 이곳에 오신다면은 야나세가와와 니이자 단지는 계획의 1순위입니다. 그나마 가장 재밌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둘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 사실 하나라고 봐도 좋거든요. 이 근처에는 작은 신사와 절도 있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나 가끔 나오는 옛날 문방구도 있습니다. 니이자 단지는 넷플릭스에서 퓨르단지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훨씬 재밌게 구경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딱 생긴 것도 영화에서 나오는 단지와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 거기서 조금씩 나오는 단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통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단지는 사실 다른 동네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방금 말한 표류단지 같은 영화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빌라단지는 일본이 전쟁이 끝나고 주택이 부족하자 나라에서 계획적으로 빌라를 막 짓기 시작한 것이 기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기 때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이곳의 건축 연도도 고도경제 성장기인 1970년대이니 그때 지어진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에 들어서는 건물 노후화라던가 저출산 등의 문제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이 동네는 아이들도 많고 건물도 새로 칠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아직은 더 오래 이곳을 지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오기 귀찮으신 분들은 시키역 남쪽 출구 앞에서 C31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내리는 역은 니이자 단지입니다.
그 옆의 야나세가와를 따라 걷다 보면은 꽃이 피는 계절에는 벚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여름이 되면은 녹음이 짙어져서 좀 더 청춘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 가을이 되면은 또 단풍이 들고 낙엽도 떨어지고 해서 참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운동하러 많이 나오기도 하고, 바로 옆에는 학교들도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다 보면은 진짜 일본 현지의 느낌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강 옆에는 타나카 상점이라는 옛날 문방구가 있어요. 지금은 꼬마애들을 상대로 우리가 어릴 때 먹던 작은 과자들을 많이 팔고 있고요. 강가에서 산책하고 잠시 앉아서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꼬마애들도 많이 오고, 바로 앞은 또 고등학교라 교복 입은 학생들도 많이 보입니다. 도쿄 시내에서 보는 학생들이랑은 또 다른 감성이에요. 옛날에는 공책이나 필기류 같은 것들도 다뤘다고 하는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지 별로 안 팔려서 과자만 이렇게 팔고 있다고 하네요. 문방구 앞에는 평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곳인데요. 흩날리는 벚꽃도 붉게 타오르는 단풍도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꽃이 없는 계절이라도 울타리같이 처진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 때 나는 싹싹 소리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잠시 힐링하기 좋은 곳입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절의 정문의 지붕이 2단이라는 점인데요. 저렇게 생긴 디자인은 생각보다 희귀하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바로 근처에는 히카와 신사가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신사인데요. 언제 지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약 800년대에 지어졌다고 하네요. 거의 1200년 전이죠. 생각보다 엄청 역사가 깊은 곳이더라고요. 모시고 있는 신은 스사노오라고 합니다. 일본 건국 신화에 나오는 그 스사노오입니다. 평광사와 함께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코스이니 같이 끼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이기도 하고요. 히카와 신사 옆에는 커피관 리이자점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분위기인데요.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특징으로는 흡연 좌석이 따로 방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흡연 좌석이에요. 금연과 흡연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안 피우시는 분들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쉬어갈 만한 카페를 찾고 계신다면 이곳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다니고 있는 리큐대학교입니다. 현재 저희 니이자 캠퍼스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말고는 일반인은 전부 출입금지입니다. 하지만 예배당은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이니 크리스트교를 믿는 분들은 한번 구경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희 학교는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니이자 캠퍼스에도 이케부쿠로 캠퍼스에도 이렇게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한데 안토닌 레이몬드라는 건축가가 디자인했다고 해요. 저희 학교 예배당 말고도 일본에서 이쁘다고 유명한 다른 교회도 디자인을 한 사람이랍니다. 안에는 꽤 큰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요. 여러가지 이벤트도 자주 열리니 관련 링크를 고정 댓글로 따로 남겨둘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정을 보고 여행 계획을 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은 길 따라 밖에서 볼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약간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 저희 야구부의 야구장은 바깥의 길거리에서도 연습하거나 시합하는 걸 볼 수 있으니 평소에 이런 부활동에 로망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나가다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야구장 근처에는 저희 야구부의 아지트라고 할 수 있는 매향헌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노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인데 굉장히 오래된 곳이에요. 특징으로는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점, 흡연자분들에게는 메리트, 비흡연자분들에게는 디메리트겠네요. 현금만 받는 것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메뉴가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카츠돈과 교자를 참 좋아해요. 메뉴판에 써있는 메뉴라도 재료가 없으면 안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키역 근처에는 트리고라는 로컬 라멘집이 있습니다. 간판은 츠케멘집인데 개인적으로 쇼유라멘, 간장라멘이 더 맛있더라고요. 다른 라멘들에 비해 기름기가 적은 게 매력이에요. 차슈도 닭가슴살이나 로스트 비프 같은 걸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을 시작 전에 배를 채우고 싶으시다면 여기 라멘집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치키역 뒤쪽에도 동네에서 잘 나가는 라멘집이 있어요.
요코하마가 라멘이라는 집이에요. 여기 말고도 점포가 많이 있지만 이 집도 줄 서서 먹는 맛집이랍니다. 약간 톡톡 튀는 짠맛이 일품이에요. 저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 옆에는 텐동 맛집 텐야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체인점이라 다른 곳에도 점포가 있지만 시키역에 있는 이곳이 요리를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소바 세트랑 해서 먹는 거를 좋아해요. 물 대신 나오는 보리차도 엄청 맛있어요. 텐동집도 추천드립니다. 시키역에 내리시면은 개찰구를 찍고 왼쪽으로 나갑시다. 남쪽 출구로 나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도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할 거예요. 달콤한 빵 냄새는 저기 저 빵집이 범인이고요. 그 반대편에는 주먹밥 맛집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배를 채우고 싶을 때 추천드립니다. 역 앞에 나오시면은 이렇게 큰 횡단보도가 보이실 거예요. 버스가 아니라 도보로 이동하실 분들은 저쪽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은 또 사거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저 골목길 사이로 가시면 됩니다. 이 사거리 앞에는 쿠시카츠 타나카라는 이자카야 집이 있어요. 오사카 요리로 유명한 꼬치가스를 파는 집이에요. 저녁에 일행들이랑 모여서 한잔하기 좋을 것 같아요. 맛있기도 하고요. 싸기도 하고요. 오늘은 혼자 촬영하는 날이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에 붙어있는 마루이 백화점입니다. 시키 니이자 지역을 다 돌아보시고 돌아가기 전에 잠깐 쇼핑하기 좋은 곳이에요. 연세가 되는 매장도 많이 있고 무인양품도 크게 하나 있고 유명한 브랜드의 매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가져갈 선물을 사가기도 좋습니다. 루피시아의 홍차라던가 고디바 초콜릿, 이토인 녹차나 문명당 화과자 등 저도 가끔 선물용으로 뭔가 사가고 싶을 때 여기 마루이 백화점을 찾곤 합니다. 3층에는 닥터 스트레치라는 곳이 있어요. 안마랑은 다른 이름 그대로 전문가들이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곳인데요. 분위기도 밝고 스포티하고 효과도 끝내줘요. 저도 어머니랑 잠깐 지나가다가 어깨만 잠깐 받아봤었는데 하루 종일 어깨가 가볍더라고요. 쇼핑 따라다니기 귀찮으신 남편분들이나 일행분들은 여기 맡겨놓고 백화점 돌고 싶은 사람들끼리 마음 편히 도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제일 위층에 올라가시면은 어린이 놀이방이랑 게임센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돌아다니기 싫어하는 자녀분과 보호자 한 분 맡겨놓고 마음 편히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 외에 살짝 추천드리는 가게로는 역에서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리사이클숍이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일본에 오시면 꼭 들르는 곳이기도 한데요. 중고 매장이라 팔고 있는 물건도 날마다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가봐야지 하는 보물창고 같은 느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기서 그릇이나 컵 같은 걸 많이 사가십니다. 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행 중에 필요 없어진 물건들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이로써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시키 니이자에 대한 정보는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지도 정보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다니신다면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해드린 지도 정보를 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시키역에 오신다면은 이렇게 이 동네는 세 동네로 묶어서 보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일단은 시키역 이렇게 한 덩어리하고 여기에 이제 야나세가와랑 니이자 단지 여기를 이렇게 또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학교 근처를 한 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생각하시면은 여행하시기 굉장히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키역에서 내리셔서 부메랑 같이 이렇게 돌아서 다시 저녁에 시키역으로 돌아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키역에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 이제 정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저희 학교 이렇게 예배당 같은 데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교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이자 단지로 가시는 거를 또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로 니이자 단지만 보고 돌아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키역에서 저희 학교까지 걸어서는 한 10분, 니이자 단지까지는 20분 정도가 걸려요. 귀찮으시다 하시면은 이제 여기 시키역 앞에서 주황색깔 C31번 버스를 타시면은 여기 니이자 단지까지 한 번에 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 학교에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예배당을 구경하러 간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기 스쿨버스가 시키역에서도 멈추니까요. 이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라 학교에 일이 있으신 분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저희 학교까지 이동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를 먼저 보시는 분들은 이 근처에 이렇게 식당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점심을 먹고 이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메모창에다가 이렇게 다 메모를 해놨으니까요. 한 번씩 눌러보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학교 구경을 다 하시고 이제 이쪽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여길 찍고 오면 좋아요 하는 포인트도 따로 찍어놨고요. 걸어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카페도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신사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절이라던가 옛날 문방구라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있으니까 이쪽 한번 보시고 강 따라서 쭉 놀다가 빌라 구경도 한번 해보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걸어서 다시 돌아가시거나 시키어까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버스 타고 아까 말했던 C31번 버스를 타시고 돌아가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역 근처에는 뭐가 있냐라고 보신다면은 이제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뭐 마루이 백화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쿠시카츠 타나카라던가 이런 곳에서 저녁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라면집도 맛있는 데가 몇 군데 많이 있고요. 텐동이라던가 라면집이라던가 아무튼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시키역을 한번 보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시키역에서 내려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중에서 어디를 먼저 갈지 정하시고 부메랑 같이 이렇게 왔다가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부였습니다.